자, 14번째 진공열처리 하기 제2장의 마지막 단원입니다. 자, 진공열처리라는 얘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기 중에서 하는 열처리가 있고, 그 다음에 분위기가스로 하는 열처리가 있었는데, 특히 대기 중에서 하면 열처리 할 때 산화탄이 된다겠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분위기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거는 진공은 아예 공기를 차단시키는 겁니다. 아예 그런 공기를. 그래서 진공열처리는 주위에다 공기나 또는 산소 분압을 매우 낮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예 공기를 차단시켜서 진공 상태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산소가 없기 때문에 산화가 거의 발생하지는 않지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압력이 낮기 때문에 혹시 그런 강중에 또는 함유가스 같은 것이 있다. 예를 들어서 강중에 수소나 또는 산소 성분 같은 것이 있다. 이런 것도 제거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왜 그러면 얘들이 어떻게 돼요? 바깥쪽이 압력이 낮기 때문에 얘네들이 강중에 있던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증기압이 높은 물질 같은 거, 이런 것 등도 역시 그런 불순물 같은 거 또 역시 다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진공열처리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진공열처리는 진공장치 하려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진공설비 하려고 보니까. 그래서 보통 이거는 고성능 재료에 쓰입니다. 그래서 항공기 재료라든지 또는 원자로 구성 재료, 이런 것 같이 결함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되는 그런 고성능 재료에서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일반 SKH 공구강이나 또는 스테인리스 강 같은데 그런 때도 진공열처리 쓰는데, 요새 와서는 각종 일반 기계부품에도 진공열처리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진공열처리의 특징에 보면 여기에 장점이 있는데, 장점이 특징에 하고 똑같거든요.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진공열처리의 장점. 정확한 온도나 가열 분위기로 그걸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품질 열처리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다. 왜 그러냐면 노벽에서 방열을 내고, 그 다음에 노벽 손실에 의한 그런 열량 같은 것도 적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노를 완전히 딱 밀폐시켰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나가는 열이 적은 거죠. 그 다음에 노 수명도 길고 관리 유지비가 저렴하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공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작업 환경이 양호하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진공열처리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특징 보면은 첫 번째, 피열처리물, 그러니까 열처리하고자 하는 물질의 표면 반응에 산화나 탈탄 반응, 이런 거를 방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재료 본래의 화학 성분을 그대로 갖고 있고, 그리고 깨끗한 표면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서 광유열처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혹시 산화물이나 또는 제조 과정에서 생긴 윤활제 같은 거, 이런 것 등도 어떻게 돼? 이런 불순물도 열분해나 환원 반응에 의해서 제거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강제 내에 함유되어 있는 각종 함유가스나 또는 금속관 화합물 같은 거, 아까 여기에 있었었죠. 그래서 증기압이 높은 이런 거, 그런 금속관 화합물 같은 거, 이런 것도 분해가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진공 펌프로 하면은 뽑아내면서 얘네들이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진공 브레이징이나 또는 진공 중에 확산 결합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물질을 붙여놓고서는 결합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결합할 때 이때 여기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거 결합할 때 불순물이 함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접합이 가능한 거죠. 이때 결합은 확산 결합입니다. 여기 두께를 붙여놓고 고온유로 가열하면 애들이 이쪽에 있는 것이 1, 2, 이쪽에 있는 것이 1, 2 가면서 여기가 확산에 의해서 딱 결합이 돼 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광위성이 아주 뛰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광위성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각종 이런 반응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변형도 없지요. 그래서 이렇게 광위성과 변형이 없기 때문에
고정밀 제품에 이런 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 제품입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 제품에 적합하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표면도 깨끗하고 그 다음에 치수 정밀도도 아주 높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후 가공을 할 필요가 없죠. 한 번 완전히 가공하고 난 다음에 그냥 열처리 해버리면 끝입니다. 그걸로. 그래서 후 가공 공정 같은 것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다. 그래서 이제 합금 공구강, 뭐 고속도강, 스테인리스강, 다이스강 또는 뭐 세라믹, 티탄 등의 그래서 고급 제품의 열처리에 적합하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문제 이제 그 진공 단위가 잘 나옵니다. 진공의 단위. 진공은 그럼 이제 진공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대기압보다 낮은 걸 말하는 게, 대기압이 1기압이면 1기압보다 낮은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760 토르라고 되는데, 이제 여기에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공의 단위가 이제 기압이라는 게 있죠. ATM, 1기압. 우리가 보통 뭐 몇 기압 하는 1기압이, 이게 1기압이 10의 5승인데 이게 10의 5승인데 105로 되어 있네요. 105가 아니고 10의 5승입니다. 10의 5승. 10의 5승 파스칼이에요. 10의 5승 파스칼. 그래서 이제 10 파스칼로 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토르라고 있습니다. 토르는 760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얘를 또 밀리미터 해치지 수은 이때는 전 760. 그래서 기압 ATM, 그 다음에 파스칼, 그 다음에 토르, 그 다음에 밀리미터 HG 이런 것 등이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단위 사용하는 것이 ATM, 그 다음에 파스칼, 그 다음에 토르, 그 다음에 밀리미터 HG 이런 것 등이 요게 이제 많이 사용하는 단위다. 그래서 얘가 1기압, 얘는 10의 5, 10의 5승 파스칼, 그 다음에 얘는 760, 얘도 76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공을 나타내는 단위. 그리고 이제 진공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중진공이나 아니면 전 고진공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토르에서 보통 뭐 할 때 진공 뽑을 때 보통 한 10의 마이너스 4승 정도, 10의 마이너스 4승에서 한 10의 마이너스 6승 정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뽑아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진공에 구분해서 뭐 저진공, 중진공, 고진공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진공은 토르로 얘기하면 한 760에서 11토르, 중진공이 한 10의 마이너스 3승까지, 그 다음에 이제 고진공이 10의 한 마이너스 8승까지. 그래서 보통 아까 제가 10의 마이너스 4승에서 5등 요 정도로 많이 사용한다고 했거든요. 요 사이로. 그 다음에 초고진공 가면 10의 마이너스 8승서부터 마이너스 10승, 극초고진공 가면 10의 마이너스 10승 이하. 그러면 우주 바깥으로 가면 어떨까요? 우주 바깥으로 가면 10의 마이너스 23승인가 이하입니다. 27승인가 마이너스 23승인가 27승일 거예요. 27승 이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 고진공을 뽑는다고 해도 우주 바깥이 나가는 것만 못합니다. 자, 이 진공 열체를 할 때 전 분위기 특징이 있거든요. 자, 각종 분위기 특징이 있는데 한 4가지 정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승온 특징. 자, 진공에서는 열전달이 대류에 의한 열전달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공기가 없기 때문에 대류 현상은 안 일어납니다. 공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복사열만 해당돼요. 복사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승온 속도가 매우 느리죠. 왜냐하면 대류열이 있으면 공기가 이렇게 흘러다니면서 열을 전달하면 빨리 전달하는데, 그것이 없기 그냥 복사열만 하기 때문에 승온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고려해 갖고서는 이렇게 가열 유지 시간을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800에서 600의 중간 온도 범위에서는 노 온도와 그 다음에 열처리품의 온도 차이가 큽니다. 왜 그러냐면 노의 온도가 이렇게 됐다고 해도 열처리품은
여기 열 전달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열 처리 제품은 이 정도가 안 돼요. 제품은 온도가 반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리고 이제 고온이 되면 그때부터는 비교적 이제 조금 이거 가열되는 시간이 좀 짧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실제 담금질 할 때 이런 걸 고려해 갖고서는 고속도강과 같이 1200도 이상 되는 거 이럴 때는 전 강종 같은 경우는 유지 시간을 좀 잘 정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가열 시간이 상당히 길어요. 가열 시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유지 시간은 비교적 짧게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전 가열이 너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여기 설정 온도하고 시험편 치수하고 승온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노온 설정에 도달한 후 중심부가 설정 온도까지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자 보면은 800도다. 800도까지는 800도는 예를 들어서 시험편 치수가 뭐 예를 들어서 20이다. 20 곱하기 40mm일 때 이때는 이제 20분 걸리고 지름이 40mm짜리 때는 30분이 걸리고 60mm일 때는 65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1200도 이렇게 올라갔을 때 점점 올라가면 요 승온 시간이 점점 짧아지는 거죠. 점점 짧아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가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맨 마지막에 뭐 최종적으로 유지 시간을 짧게 하는 게 이제 가열 곡선을 보면 여기가 시간이라고 하고 여기가 온도라고 하면요. 가열 적정 온도 1200 뭐 예를 들어서 고속도강 같은 경우 1200이나 1250에서 열 처리를 하는데 이 온도까지 가열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천천히 이렇게 가는데 완전히 천천히 가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때까지 충분히 에너지를 많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전 유지 시간을 짧게만 하고 바로 담금질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합금원소의 증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뭐 망간이나 아연이나 크롬과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증발하기가 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금속을 진공 중에서 하면 뭐 여러 가지 탈가스나 이런 뭐 기름 같은 거 분해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산화물 같은 거 제거하는 효과도 있어갖고 광열 처리 효과는 있는데 문제가 요거죠. 이런 것 등은 너무 높은 데서 오래 가열하고 있으면 전 증발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크롬 같은 경우 바로 아까 여기서 이런 고속도강에서 전 주의해야 될 것이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이런 고속도강은 어떻게 됩니까? 자, 고속도강은 성분이 텅스텐이 있고 뭐 크롬이 있고 바나듐 등 있지. 이게 크롬 성분이 있습니다. 크롬. 그 다음에 또 다른 뭐 다이스강 같은 것도 크롬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 바로 이 크롬이 너무 오래 있으면은 크롬이 과가열돼서 크롬이 이제 증발돼서 날아가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냉각. 냉각은 전 보통 가스 냉각이 있고 또는 뭐 기름 담금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 냉각할 때 사용한 가스는 뭐 수소가스가 가장 효과적인데 근데 수소가스 같은 경우는 효과적인 한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물체가 고온이기 때문에 고온에 시뻘건 거에다 거기다가 수소가스를 불어넣으면 잘못하면 폭발이 일어나죠. 이거 폭발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냉각 효과는 좋은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쓰는 거 이제 헬륨이에요. 그래서 헬륨은 냉각능은 수소 다음이고 그리고 전 불활성이기 때문에 폭발의 문제도 없죠. 근데 문제는 값이 비싸다는 거죠. 값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얘는 좀 폭발의 문제가 있고 얘는 너무 값이 비싸고 그러니까 전 그 다음에 쓰는 것이 이제 질소입니다. 질소는 냉각 능력은 좀 떨어져요. 근데 값이
값이 저렴해요. 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런 걸로 많이 쓰는 거죠. 질소가스를 불어넣어서 공기를 이거 공기로 불어넣어서 제품을 냉각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공기의 열전도율이 1이라고 하면 수소는 7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헬륨은 약 6, 질소는 0.99예요. 그러니까 질소는 0.99라는 얘기는 거의 공기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공기의 주성분에 공기가 거의 한 80% 가까이가 질소잖아요. 그러니까는 거의 1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르곤이 약 한 0.7, 아르곤 0.7. 그러니까 아르곤은 잘 사용을 안 한다는 얘기죠. 아르곤도. 그러니까 이제 수소가 가장 빠르고, 그래서 수소가 7로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헬륨이 6,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공기가 1, 그 다음에 질소지요. 질소가 0.99인데 얘하고 비슷한 거죠. 근데 이제 얘가 이제 값이 싸기 때문에 이제 많이 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름 담금질 같은 경우는 이제 냉각 속도가 이게 이렇게 가스로 냉각하는 거, 이런 거 보고 뭐라고 하는지 강제 공냉 그렇게 표현합니다. 강제 공냉이거든요. 강제 공냉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가스로, 고압 가스를 이렇게 불어넣어서 냉기를 시키는 건데, 그걸로 이제 냉각 속도가 불충분할 경우, 그럴 때는 이제 기름 담금질을 하는 거죠. 기름에 넣어서. 그래서 이제 냉각 속도가 이걸로는 불충분하다. 그럴 경우 기름 담금질을 실시한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뭐냐면 이런 기름 담금질 역시 또 설비 갖추고 기름 설비 하다 보니까 제작 원가나 그다음에 유지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죠. 기름 같은 거.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가스 냉각 시 진공로에서 이제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하여간 요거 냉각 속도가 불충분할 때 이제 기름 담금질을 한다는 것.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광휘성입니다. 광휘성은 얼만큼 반짝반짝한 거라고 말하죠. 그래서 진공도가 높을수록 광휘성이 우수하는 거죠. 그래서 고진경일수가 고진공으로 할수록 광휘성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고진공을 할 때는 비교적 가열 온도가 낮은 것으로, 그래서 낮은 탄소광이나 또는 저합금광 할 때는 고진공을 하고, 그 다음에 저진공 같은 경우는 좀 고온유로 필요한 거예요. 왜 고온유로 필요한 거에 합금 공구광이나 또는 스테인리스광, 고속동광 같은데, 이때 이제 진공 담금질 하면은 이제 역시 비교적 광휘성도 좋은데, 그러면 왜 이런 거에는 저진공을 하냐 이게. 아까 앞에서 저 얘기가 있었지요. 승운을 할 때, 승운하고 할 때 합금원소가 증발되고 온도가 높으면 합금원소 증발 현상 그런 게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호하려고 보니까는 이제 온도를 조금 높을 때는 진공을 많이 뽑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진공을 많이 뽑으면 아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게 하려면, 그래서 합금원소 증발이 안 되게 하려면 진공을 낮추든지 아니면 온도를 낮추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도는 그런데 적정 온도를 해야 되니까요. 이런 것들은 다 대부분 950도 이상으로 해야 되니까는 진공을 좀 낮추는 거죠. 저진공으로. 그다음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온도가 낮으니까는 고진공으로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그래서 제품의 가열 온도에 따라서 고진공을 할 거냐, 저진공을 할 거냐, 요것이 이제 광휘성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